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포근하지만 때때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 초반과 1월에는 주기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와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마약성 의약품을 잘못 처방한 의사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장년층 사망의 절반은 병이 아니라 사고나 자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고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전체 연령대에서는 7.2%로 암이나 심장 질환보다 낮았지만 15세에서 44세 연령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낙동강 녹조에서 나온 독소가 공기를 통해 퍼졌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근 공기에서는 조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독소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추가로 진행 중인 분석 연구 결과를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번 폭발을 난폭 운전으로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겨울철 기상 전망에서 올해 겨울에는 온난화와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월 초반과 1월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주기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상돼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게 나겠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남해안에 1월에는 동해안에 많은 눈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인근 공기를 분석한 결과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일부 환경단체가 낙동강 인근 공기에서 조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낙동강과 대청호에서 공기 중 조류 독소가 있는지 조사했지만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립환경과학원 검토 결과 조류 독소는 수 표면과 수변에서 미량 검출될 수는 있지만 4km 떨어진 곳까지 확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분석을 위해서 물환경학회 주관으로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 중 조류 독소 분석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확산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습니다. WHO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호흡기 질환 증가와 어린이 폐렴 집단 보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중국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국제보건규약 메커니즘을 통해 요구한 정보는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실험 결과, 추가적인 역학 임상 정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비롯한 호흡기 바이러스 확산 추이, 현재 의료 시스템 관련 사항 등입니다. WHO는 중국과의 기존 기술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통해 임상이 과학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로 복귀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회 쫓겨난 지 닷새 만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오픈 AI의 소셜미디어 X 계정입니다. 오픈 AI는 새 이사회 멤버인 브렛 테일러, 레리 서머스, 애덤 단젤로와 올트먼의 최고 경영자 복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올트먼을 내쫓았던 이사회 일부를 재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트먼도 X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올트먼은 오픈 AI 복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올트먼을 영입하기로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환영을 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 경영자는 한층 안정적이고 소식을 잘 전달하며 효과적인 관리로 가는
첫 필수적 조치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S는 오픈 AI에 우리 돈으로 17조 원 가량을 투자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는 닷새 만에 정리됐습니다. 지난 17일 오픈 AI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는 올트먼이 회사를 계속 이끌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올트먼의 해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770명 가운데 90%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하며 이사회가 퇴진하지 않으면 올트먼과 함께 회사를 떠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도 동참하고 MS가 올트먼 영입을 발표하는 등 상황이 매일 요동치더니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올트먼의 해임 배경으로 AI의 안전성과 개발 속도가 거론된 만큼 복귀 이후 이 문제가 오픈 AI뿐만 아니라 업계 차원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돈 세탁 등 혐의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한 뒤 해당 거래소에서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 최고 경영자의 사임과 유죄 인정 소식이 나온 이후 24시간 동안 이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의 자금 인출액은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같은 시간 동안 시장 조성자들이 투자 포지션을 철회하면서 유동성이 25% 감소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전했습니다. 이런 자금 인출 규모는 지난 6월 바이낸스와 자오 CEO가 13건의 증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피소됐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사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테러 가능성을 보도했지만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난폭 운전으로 인한 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미국 쪽에서 캐나다 국경 쪽으로 돌진한 차량이 펜스에 부딪힌 뒤 폭발했습니다. I seen something airborne. I first thought it was an airplane. It looked like slow motion. And I said, my God, it's a car. And it's a vehicle and it's flying through the air. He hit the concrete barrier.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입국심사 직원이 다쳤습니다. 폭발 사건 후 미국과 캐나다 당국은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연결하는 4개의 국경 검문소를 모두 폐쇄하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버펄로 나이아가라 국제공항도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스뉴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차량 폭발이 테러범의 소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당국으로부터 사건 브리핑을 받은 캐나다 총리는 차량 폭발 사건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taking this extraordinarily seriously, and Mr. Speaker, I will have to excuse myself now to go get further updates and work on this very serious situation. 하지만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번 폭발 사건을 난폭 운전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수사팀이 폭발한 차량에서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폭발은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 때문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교전 중단과 인질 석방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돌연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며 24일까지 인질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현지 시간 24일까지 인질 석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흘간의 일시 교전 중단 발효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하루 이상 늦춰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원래 합의안에 따라 인질 석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도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들이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 대변인도 인질 송환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고 몇 단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srael is still at war with Hamas, and we are committed achieving our goals.
defeat Hamas, and bring all our hostages home. 이스라엘은 후속 협상을 위해 정보기관 모사드의 국장을 카타르로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더 논의해야 하는 사안은 석방 대상 인질과 수감자 명단 결정, 막교환 경로 등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나흘 동안 휴전을 해 어린이와 여성 등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막교환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추가로 하마스가 인질 10명을 석방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질 모두가 풀려날 때까지 일시 휴전 가능성도 나오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אנחנו מנצחים ונמשיך להילחם עד לניצחון המוחלט.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격 합의한 나흘간의 휴전 기간 동안 하마스가 다시 남부에서 전열을 재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이렇게 신락 같은 휴전의 희망도 오락가락 불투명한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은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생활용수는 물론 식수도 구하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نستعملها للمي للشرب وللغسول ولكل شيء. بنخزنها خساره عليها كل نقطه لانه ما فيش مي. ما بنصدق يعني النقطه اقول لك ما بنغسلش وجود عشان نوفرها من اي حاجه خساره عليها لانه ما فيش مي. 저는 내가 된다. 수고했어, 동티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많은 이들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자동차 관리 꿀팁부터 또 자동차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하고 있는 유튜브 차업차득의 이윤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차업차득이라는 채널명으로 자동차 상식, 운전 상식, 자동차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크리에이터 윤생이고요. 본명은 이윤상입니다. 채널명 차업차득은 사자성어 자업자득을 모티브로 해서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는 의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채널명이 쏙쏙 이해가 잘 되는데요. 네. 그 자동차 정비부터 도로교통법, 다양한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을 전하고 계신데요.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은 일상과 습관이 될 정도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무척 높아졌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유튜브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인데요. 제게 유튜브를 해볼 것을 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또 유튜버로도 꽤 인지도가 높았던 친동생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네.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형도 20년 이상을 자동차와 함께 했으니까 이미 전문인이고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정보 전달이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원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권유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 네, 저희가 이 코너 진행하면서 이런 계기 많이 여쭤봤는데 가족분이 유튜버이신 경우는 처음 보는데요. 네. 어떤 유튜버이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니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재테크, 노후 등과 관련된 채널이고요. 현재 구독자는 77만 명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또 접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차업차득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는 뭔가요? 글쎄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손을 꼽으면 매뉴얼 책자에도 설명되어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잘 읽어보질 않아서 몰라 사용하지 못했던 기능들, 또 반대로 책자에는 설명되지 않은 숨겨진 기능들처럼 단순하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기능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뒷유리 열선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 작용이 활성화되는 것 같은 것이죠. 아, 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동차에 관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날씨가 이제 또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하죠. 네. 이런 계절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방법 있을까요? 겨울철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제동력에 문제가 생기고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은 기온이 낮아지면 공기가 수축이 되고 이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경고 등이 점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했는데 네 바퀴가 모두 비슷하게 빠졌다면 기온의 영향일 수가 있으니까 매뉴얼에 맞춰서 적정 공기압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교차가 커질수록 공기압의 변화폭이 커지기 때문에 되도록 기온이 낮은 아침에 공기압을 맞춰주시면 공기압 경고 등이 점등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차량을 직접 이제 관리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엔진 오일 교체가 네.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얼마 주기로 갈아야 하는지도 이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차종별로 뭐 국산차라든지 수입차라든지 혹시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엔진 오일의 교체 주기는 차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 매뉴얼에 나와 있는 주기대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하지만 차량의 상태와 운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모래나 먼지가 많은 길, 교통체증이 심한 곳, 오르막길이 많은 곳처럼 가혹한 조건에서 주로 운행이 되는 차량들은 교체 주기가 더욱 짧아지기 때문에 엔진 오일의 교체 주기에 정확한 답은 없는 거죠. 네. 네네. 그런데 그 엔진 오일도 굉장히 종류가 좀 많더라고요. 네. 뭐 순수 오일, 순정 오일, 또 합성 오일 같은 것들이 있던데 그 비싼 오일들 있잖아요. 네. 그만큼 성능이 또 좋을까요? 네, 엔진 오일은 제조 방법에 따라 일반과 합성 오일로 분류를 하고요. 일반유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들고 합성유는 원유를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유는 가격도 더 비싸고 모든 면에서 일반유보다 우수한데요. 그렇다고 일반유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조사 매뉴얼에 나온 주기에 맞춰 교체를 했는지 또 에어클리너는 제때 교환했는지에 따라서 제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이 배터리 때문에 고생을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방전이 돼서 차를 못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이런 겨울철에는 배터리 방전 문제가 많은데 이걸 잘 관리하기 위한 꿀팁도 있을까요? 겨울에는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 또 히터를 작동시키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량이 많고 더군다나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배터리의 성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방전이 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운행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5분 정도 전에 열선 시트나 히터 등의 전원을 꺼서 소모된 배터리가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배터리 단자에 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요즘 열선 시트 많이 이용하는데 꼭 목적지 도착하기 5분 전에 끄는 습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신차보다 중고차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꼭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성능 점검표, 보험 이력, 소유자 변경 횟수, 또 자동차 용도 이력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요. 예. 차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어렵기만 할 겁니다. 요즘은 자동차 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앱도 있고요. 차종, 연식, 가격대에 맞춰 선택의 폭을 좁혀 차를 고르시고 또 요즘은 환불 서비스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까 일단 타보시고 정비업체에서
점검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드린 질문 외에 그 차업차득님께서 직접 생각하시기에 이건 정말 그 요긴한 꿀팁인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 하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네네네. 한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바세린이 자동차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바세린은 성질이 매우 안정적이고 점도가 높은 기름 성분이라서 금속은 물론 고무, 가죽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해외 스포츠카의 대표 브랜드 매뉴얼에서도 바세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면 보이는 고무 부품인 웨더 스트립 그리고 금속 재질의 휠에도 얇게 발라 코팅을 해주시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부터 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세린 사실 좀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다니까 꼭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네. 정비소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가면 정비사분들이 이런 것도 해보실래요? 이럴 때 그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훨씬 많지만 몇몇 그 악덕 업체의 광의 정비로 인해서 정비 업체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추가로 권유하는 경우가 정말 급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고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면 일단 거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정비를 막기 위해 한 번 더 알아보신 후 수리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보증 수리 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또 제조사의 매뉴얼이나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정비 내역별로 공인 비용과 부품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부품이 교체가 되고 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수리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꼭 챙겨놓도록 하십시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관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 구독자분들께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늦은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 이런 자리까지 초청을 받게 된 것은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힘들 땐 응원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분들 덕분이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차업차득 채널 또 륜생님의 최종 목표도 듣고 싶은데요. 최종 목표는 정해놓은 것이 없고요. 예. 얼마 전부터 새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컨텐츠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계시는 유튜버 몇 분과 뜻을 같이 해서 자동차 오너분들께 유튜버가 만든 제품 혹은 유튜버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도 하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도 하는 나는 유튜버다라는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또 바로 잡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건전한 자동차 문화 확산에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차업차득 이윤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약 전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여러 병원에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타내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의 경우 잘못 처방한 의사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보장원 기자입니다.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각종 마약 사건들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 청정구 복귀를 목표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우선 목표는 국내 마약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밀반입의 차단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마약류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우범 국가로 분류되는 일부 동남아시아와 유럽 국가 여행자가 대상으로 검사 시점도 입국 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해외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우편에 대해서는 검사 건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최근 새롭게 마약 유통 경로로 떠오른 의료용 마약류 처방 체계도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제나 수면제 등을 처방받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을 막기 위해서인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는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고 고의로 잘못 처방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 사건 특성을 고려해 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마약 치료와 재활 기간을 대폭 늘리고 중독 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마약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슬쩍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와 함께 신고센터 가격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매장에 표시하는 건 일단 기업들과 자율협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소비자 단체들은 법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고물가 속에 제품의 양이 줄었다는 걸 모르고 산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샀는데 딱 보면 알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 그럼 딱 속는 기분이 들죠. 영양이 적어졌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렇게 정부는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원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을 조사해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표합니다. 가격과 용량 조사만으로는 품질 저하 문제,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를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상시적 대응을 위해 가격조사 전담팀도 신설합니다. 자체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공지를 시행한 프랑스 까르푸 매장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보다는 물건 바로 옆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식품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으로 표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자 간 자율협약 체계를 추진해서 업계가 숨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단위 가격 및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일부 국가처럼 용량이 바뀌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표시하고 고지한 후에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태조사와 자율협약만으로 꼼수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가계 실질소득이 5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됐고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은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습니다. 고용 호조로 근로소득이 늘고 연금소득이 증가하며 이전 소득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3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은 0.2% 증가했습니다. 실질소득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소득 분배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55배로 0.2포인트 줄어 2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상승세를 유지해왔던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전셋값도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이 0.02%로 줄어든 끝에 이번 주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 올랐지만 상승폭은 지난주 0.11%보다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차이가 커지고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건설 자재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도 계약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 시공사 측은 문화재 발굴로 공사가 늦어지는 동안 오른 원자재값과 인건비를 포함해 공사비를 2천억 원가량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원 한 명당 1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준인데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국 부동산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게 나와야 저희도 이제 그 금액을 이제 협의가 가능해서 일단 나와야 돼요, 저희도. KT 판교 신사옥 시공자인 쌍용건설도
KT를 상대로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71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KT는 물가가 변동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한다는 특약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악재로 폭등한 원자재 값과 인건비로 공사 현장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따져봤습니다. 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지난 9월 153.67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28%나 급등했습니다. 2020년 1톤당 60만 원 선에서 거래되던 철근 가격은 작년 100만 원 선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90만 원대이고요. 그리고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도 21년 대비 각각 31%, 42% 인상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조정 건수는 매년 늘어 올해 벌써 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추후에 공사비 증액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증액을 하는 건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분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지수나 건설 공사비 지수 등 공사비 증액 기준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청소년과 청장년층 사망자의 절반은 병이 아니라 사고나 자살 등으로 인한 손상 때문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상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사고로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낸 손상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손상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7.2%로 암이나 심장 질환보다는 낮지만 폐렴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44세 연령대에서는 손상이 사망 원인 1위였고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자 수는 절반 가까이가 자살이 원인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손상 입원 환자 수는 1,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47%는 추락과 낙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식재료로 사랑받는 버섯이 가방이나 지갑, 구두를 만드는 가죽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진청이 지난해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스티로폼 대체 포장재를 개발한 데 이어서 버섯 가죽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제품들은 모두 버섯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두, 가방, 지갑, 파우치, 열쇠고리까지 모양이나 촉감이 일반 가죽 제품과 비교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버섯 균사체가 자연에서 만들어낸 탓에 같은 문양이 하나도 없다는 게 다르다면 다른 점입니다. 패턴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자연이 만들어주는 문양이. 버섯 가죽은 뿌리 부분인 균사체를 배양해 만듭니다. 균사체는 토양을 응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 자기 질량의 3만 배까지 응집이 가능합니다. 다 자란 균사체를 수확해 표백 작업과 염색, 코팅 과정을 거치면 인조 가죽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것을 버티는 정도인 인장 강도가 기존 가죽에 뒤지지 않습니다. 또 동물 가죽과 달리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버섯 가죽은 앞으로 동물 가죽을 대체할 뿐더러 일단 지구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미래 그 화이트 바이오 산업의 중심에 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스티로폼 대체 포장재를 개발한 농진청은 최근 민관 협업으로 버섯 가죽을 개발하고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버섯 자원과 그리고 버섯 생산 농가가 가지고 있는 배양 기술 그리고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가죽 생산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버섯 산업의 새로운 소재화 영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농진청은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건축 자재나 완충제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버섯 시장 확산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인간의 신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됐는데요. 최근엔 옷처럼 편안하게 착용하면서 달리기 능력을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로봇 형태의 슈트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자이신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이기욱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게 로봇 슈트인데요. 뭔가 입는 로봇이라고 하니까 바로 아이언맨이 떠오르는데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감은 잘 안 옵니다.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한 로봇 슈트는 마치 옷처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웨어러블 로봇들이 사용자에게 강한 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우리 로봇 슈트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조해 줍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로봇 슈트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불편함 없이 마치 자신의 몸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로봇 슈트의 구조는 특수 제작된 기능성 옷감을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튼튼하면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슈트는 와이어를 통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보조하며 최대 30kg 정도의 수축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수축력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델은 약 4.5kg이지만 곧 2.5kg로 경량화된 새로운 버전을 이번 CES 2024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개발자가 직접 착용하고 전 시장을 뛰어다니면서 선보일 것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로봇 슈트를 착용하면 신체 능력과 에너지 효율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또 좋아질까요? 네, 저희 로봇 슈트는 특히 햄스트링과 같은 근육 부위의 힘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이번 버전은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되었으니까요. 로봇 슈트는 사용자의 근육의 움직임과 동기화되어서 근육 수축 시에 함께 보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넘어서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웨어러블 로봇은 일상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고 신진대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로봇 슈트는 착용자의 신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 질주와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성능 로봇 슈트를 개발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로봇 슈트를 착용하고 나서 얼마나 빨라졌을지 정말 궁금한데 기록 말씀해 주시죠. 예, 200m 달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기록 단축은 무려 3.4초였습니다. 예, 9명에 대한 실험 평균적으로는 약 1초의 시간 단축을 보였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서 단순히 우연을 통한 로봇 슈트가 실제로 달리기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예,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100m 단위로 기록을 측정했을 때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달리기의 후반부인 100m 이후 구간에서 기록이 더 많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구간에서 로봇 슈트가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가속 구간인 100m 이전에서 기록이 더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이는 로봇 슈트가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강화시켜줘서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100m, 200m에 1초, 2초 줄어드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단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원리로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예, 로봇 슈트는 허벅지에 부착된 동작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 센서는 현재 사용자가 어떤 주행 상태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을 바탕으로 햄스트링 근육이 언제 활성화될지를 예측하게 되죠. 이 예측에 따라서 로봇 슈트는 사용자의 햄스트링 근육 부위가 활성화되는 순간에 맞춰 보조력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이 보조력이라는 것이 슈트의 옷감, 즉 로봇이 와이어를 통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당기면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주는 것입니다. 다리가 땅을 뒤로 차는 순간 와이어가 허벅지와 연결된 옷 부위와 다리를 당겨주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이것은 근육의 자연스러운 수축을 모방한 것으로 사용자의 달리기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사용자의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어 더 빠른 달리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강하게 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기면서 효율을 올려준다. 이런 원리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누구나 착용하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이게 좀 연습을 해야 하나요? 예, 로봇 슈트의 사용법 자체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사용자는 슈트를 입고 걷거나 뛰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봇의 보조를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운동기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스포츠 선수와 같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로봇 슈트에 빠르게 적응하여
즉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선수들은 단 1, 2분 만에 슈트의 사용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20대, 30대 사용자들은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슈트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연습과 경험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앞서서 이 로봇 슈트가 좀 단순 효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추진력을 강화해서 성능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렇게 뭐 추진력이 필요한 달리기 말고 마라톤 같은 것들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마라톤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달리기 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로봇 슈트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에서도 유용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거리 달리기에서 로봇 슈트의 효능을 실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100m, 200m와 같은 전력 질주와 같은 단거리 달리기에 초점을 맞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마라톤과 같은 종목에서도 로봇 슈트의 효능을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로봇 슈트를 어떻게 착용하는 건지 궁금한데 그냥 뭐 옷 입듯이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로봇 슈트의 착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 옷을 입듯이 그냥 입으면 됩니다. 여러 번 실험을 참가했었던 분들은 스스로 쉽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다음 버전의 로봇 슈트를 개발 중인데 이 버전의 경우에는 더욱 빠르게 약 1분 내에 착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착용의 용이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재활이나 보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쉽고 빠른 착용이 필수적이죠. 네. 예, 그 다음 버전 로봇 슈트 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보다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될까요? 예, 저희는 다양한 버전의 로봇 슈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전력 질주를 돕는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패시브와 액티브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슈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처럼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요소를 모두 활용하여 달리기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허벅지 앞쪽에는 패시브 탄성 밴드를 적절히 부착을 하면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과 연계된 의료 버전의 로봇 슈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다른 질환과 필요에 맞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맞춤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슈트는 레고처럼 모듈러하게 제작되어 개인별로 쉽게 맞춤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세계 최대 IT 기술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선보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로봇 슈트는 CES 2024에서 로보틱스 부문 혁신상도 현재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재활치료에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에서는 이러한 사용자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데, 자, 그 후속 연구의 또 다른 목표가 궁금한데, 뭐 예를 들면 달리기 기록을 몇 초까지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과제 최종 목표는 100m를 7초대에 주파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 목표로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인 9.58초를 기록 돌파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최종적으로는 스포츠공학과 기계, 전기, 로봇공학의 지식을 융합하여 100m를 7초대에 달릴 수 있도록 로봇 슈트를 개발하려 합니다. 네, 그 실제로 전 국가대표 육상 선수와 함께 후속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예, 현재 연구가 매우 잘 협력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경수 선수와 그의 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로봇 슈트를 선수에게 개인 맞춤화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오경수 선수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봇 슈트의 보조 방식, 세기, 착용 부위 등 모든 측면에서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트와 신발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를 개발하면서 선수들의 신체 사이즈에 맞춰 맞춤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경수 선수의 경험과 피드백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희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오늘 설명을 들었는데 이 로봇 슈트의 최종 그 목표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부상자의 어떤 재활 목적인지 아니면 인간의 신체적 능력 극대화인지 어떤 게 목표일까요? 예, 저는 이 로봇 슈트의 최종적인 용도를 재활과 보조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연구의 접근 방식을 레이싱카 개발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싱카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화된 기술을 연구하고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고성능의 기술들은 결국 상용차의 발전으로 이어졌죠.
마찬가지로 저희 로봇슈트의 연구도 현재는 인간 능력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얻은 기술적인 진보는 궁극적으로 지체장애인과 부상자들의 재활과 일상생활 보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첨단 기술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저희의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리고요. 내년 CES 2024죠. 네, 거기서 맞습니다. 선보이실 로봇쇼트 저희도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이규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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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골을 열지 않고 초음파로 뇌 손상을 치료하는 집속 초음파 치료 시 실시간으로 초음파 위치를 시뮬레이션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김형민 박사팀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음향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해 집속 초음파의 초점 위치 왜곡을 예측하고 보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기술로는 3차원 시뮬레이션 정보를 14초 간격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술은 0.1초 간격으로 정보를 생성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정보를 확인하며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되는 집속 초음파 치료의 오차 범위 이내로 초음파의 초점 위치 등을 예측할 수 있어 임상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배추의 열 충격 인자 결합 단백질 유전자가 배추의 가뭄 저항성을 높이고 종자 발달에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열 충격 인자 결합 단백질 유전자는 식물의 고온에 대한 음성 도절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졌지만 배추에서의 가뭄 저항성과 생식기관 발달 기능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연구 결과 이 유전자가 과발현된 배추에서는 가뭄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라피노스 생합성 경로 유전자들이 일반 배추보다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 유전자가 과발현된 배추에 가뭄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일반 배추보다 녹색 표현형이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돼 더 나은 가뭄 저항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용 쥐나 원숭이 같은 실험 동물에 물리는 등 위험에 노출된 연구자들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바이오 연구 활동의 증가로 실험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실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실험 동물 취급 연구실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실험 동물 취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림 사고, 감염 등 위험 요소와 사고 사례, 동물 실험 절차별 안전관리 내용이 담겼으며 주요 실험 동물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안내도 수록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되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깔린 패스 앱을 통해 고객의 신분증 위조나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U+ 등 통신 3사는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패스 앱을 이용해 신분증을 검증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점주가 패스 앱에 있는 QR 인증 메뉴를 통해 고객 스마트폰에 깔린 패스 앱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성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패스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스마트폰에 패스 앱을 설치하면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 우범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즉시 마약류 전수검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동남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 여행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 반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예상치 못한 오해도 생길 수 있겠죠. 마약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나 가루 물질 등은 세관의 요구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포장하고 또 꺼내기 쉬운 곳에 넣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